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주요 일정 체크해보면서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일정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반중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이번 주 한 주도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들 정리해볼까요? 예, 오늘 그 28일입니다. 월요일 28일인데 그 모듈러 건축 기업인 그 NRB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3차 무역 회담이 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장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협의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현대 오토에버 실적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적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프로티나라고 해서 그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크래프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등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서 조선과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는 보잉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실적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일정을 확인해 봤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중에서는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마 지금은 조선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두시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확정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굉장히 좀 분위기가 더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2,500억 원 이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발주가 뭐 감소를 했다라고 좀 얘기는 하지만 조선업의 경우 조선주의 경우에는 3년치 수주 잔고를 계속 좀 어느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좀 반영될 가능성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헤비테일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계약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인도할 때 돈을 받는 구조라면 최근에 이제 공급자 우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강화가 되면서 단계별로 스타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재무 구조로 해서 돈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는 기대감이 앞으로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2일 하나오션의 계열사인 하나필리십 야드로부터 3,48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옵션 한 척도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데 이게 뭐 한 척이다, 두 척이다 이게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미 연방정부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미국산 LNG 운반선을 활용한 LNG 수출 운송 의무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LNG 선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좀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캐나다 쪽의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만 해운사로부터 대형 컨테이너 선에 대해서 7척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주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오션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고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뭐 조선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과 관련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7월 30일입니다. MS와 메타의 실적이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국내에서는 키움증권, 그리고 LNF, ISC, 그리고 SKC 등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내용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발표에 대해서
더 좀 앞서기 전에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동결을 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일 목요일의 경우에는 미 국가별 관세,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을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플과 아마존 코인베이스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온라인 소매,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모두 양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코인베이스 실적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각 부문별로 이제 매출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한 2분기 실적의 하락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까지 보시면서 삼성전자를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체크해 보자면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 오후 1시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유럽연합과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세 전날에서야 좀 최종 단판을 지을 것으로 보이죠? 예,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저도 이제 협상할 타결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 소식을 계속 들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뭐 국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통상 이게 합의가 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합의점을 좀 찾아나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번 주 때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 합의로 인해서 좀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를 통해서 5,500억 달러의 그 규모의 일본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또 미국에서 90% 가져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많은 노이즈가 발생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좀 합의점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국내 역시 이게 합의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합의 쪽에 대한 타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사항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합의 조건을 본다 하면은 그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 관점으로 좀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0억 달러의 투자 카드를 좀 이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일본이 그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린 상황을 통해서 약간 여러 가지 카드를 같이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건을 지금 계속 그 EU든 뭐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 LNG 동참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방위비 분담 그리고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것 같고 농축산 장벽 완화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5가지의 내용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해서 이게 뭐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쪽을 봤을 때는 알래스카 LNG 쪽 그러니까 강판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 협상 관련된 테이블에서 좀 올라온 것 같고 원전의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섹터의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무풍지대 또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금융주 중심으로 볼 때는 오히려 증권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약간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내용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증권주에 대해서도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서 정책에 대한 수혜감도 같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에는 좀 조정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더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래스카 LNG, 조선 원전주,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로 증권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예,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8월 시작하는 한 주인데요. 그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조선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그 초반에 출발을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좀 많이 내려왔다 한다면은 대한조선의 경우에는 좀 더 그 관심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조선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구리 50% 관세 발효에 대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실적의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월 1일마다 산자부에서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이제 좀 봤을 때는 예측을 해보자 한다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 쪽에서 매우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미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발조나 그 업황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출에 대해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선 업종은 그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일정 체크를 해봤는데 금요일 일정을 자세히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죠. 그중에서 포스코홀딩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 매출액은 한 1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대 중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좀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요인들은 이제 철강 부문에 대해서 원재료 부담 그리고 철강 가격 하락 등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 2분기 때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실적에 대해서 좀 2차 전지 부분도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3분기 때 그 진입에 들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중국 업체 등의 감산 등의 철강 경쟁력 개선이 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은 이달 초에 철강을 포함한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 감산을 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한다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포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 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들에게 감산을 좀 추진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용을 그냥 이렇게만 두시면 아닌 것 같고요. 공급 개혁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 생산 능력을 좀 조절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연출이 됐다 보니까 수급적인 형태도 봤을 때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쉬울 수는 있긴 하지만 하반기 때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